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면과 건강, 그리고 의료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새벽에 자꾸 깨시거나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병원 방문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만성질환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병원비로 10만 원, 20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잠만 제대로 주무셔도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10년이 쌓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노후자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수면 관리가 바로 노후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잠을 잘 자면 병원에 덜 가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 더욱 중요해진 개념인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언제 가장 강해질까요? 바로 우리가 잠을 잘 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낮 동안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물리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치 밤사이에 청소부들이 나와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고장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다음날 또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작은 병도 크게 앓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 그게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우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더더욱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숙면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3대 숙면 비법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방이 어떤가요?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디지털 시계의 빛이 눈에 거슬리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몸은 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밤에는 완전히 어두워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이 나와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고 결국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다시는 게 좋고요. 디지털 시계도 돌려놓거나 천으로 가리세요. 충전기에 작은 LED 불빛도 다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신 분들은 다들 놀라실 정도로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더워서 잠 못 이루신 경험 있으시죠?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최적의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조금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불을 덮으면 딱 적당합니다. 특히 머리 쪽은 시원하고 발 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도 중요합니다. 밤에 조용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만 완전히 조용한 게 오히려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비 오는 소리 같은 거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주말이나 평일이나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세요. 오늘은 11시에 자다가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또 어떤 날은 저녁 9시에 졸려서 일찍 자고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회적 시차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야 해서 억지로 일어나는데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는 마치 시차 적응을 계속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줍니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차 적응이 얼마나 힘든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을 다르게 가져가면 매주 그런 시차 적응을 하는 셈이 됩니다.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쉬는 날인데 좀 더 자고 싶으시겠지만 1시간 정도 차이는 괜찮지만 서너 시간씩 차이 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낮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오후 늦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지장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일정한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녁 10시가 되면 TV를 끄고 불을 어둡게 줄이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조금 읽다가 11시에 눕는다.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화가 되는 거죠. 이 루틴을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TV입니다. 요즘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수면에는 최악입니다.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를 각성시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잠이 달아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뉴스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면 감정적으로도 흥분하게 되니까 더욱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람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요즘 조용한 알람 시계도 많이 나오니까요. 대신 잠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가벼운 독서도 좋고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고 캐모마일 차 같은 허브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침실을 어둡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암막 커튼을 사고 전자기기 불빛들을 가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화장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시죠. 밤에 소변이 작고 마려워서 깨는 것, 이걸 야간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데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낮에 물을 잘 안 마시면 저녁에 갑자기 갈증이 나서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골고루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세요. 그래도 밤에 일어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잠들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화장실 갈 때 불을 너무 환하게 켜지 않는 겁니다. 은은한 조명이나 발밑 센서 등 정도만 사용하세요. 환한 불빛을 보면 뇌가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부부관계에서의 수면 문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요즘 각방 쓰시는 부부들 많으시잖아요. 코골이 때문에 또는 수면 패턴이 달라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숙면을 취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코를 심하게 골거나 뒤척이면 옆 사람이 계속 깨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피곤하고 낮에 예민해지고 부부 사이도 나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각자 편하게 주무시고 낮에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수면 클리닉도 많고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는데 이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낮 시간 활동도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밤에 훨씬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이게 우리 뇌에 이제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햇빛과 운동, 이 두 가지가 밤의 숙면을 보장합니다. 운동은 너무 격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해로워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거면 충분합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식사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너무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드시지도 마세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면 가벼운 간식은 괜찮습니다. 바나나나 견과류 한 줌, 따뜻한 우유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알코올은 조심하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얕은 잠만 자게 되고 새벽에 깨거나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위해서라면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 늦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할 게 많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건강을 위한 거고 의료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실제로 제대로 된 수면은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수면을 개선하면 증상이 나아집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치료입니다. 또 수면은 우리 뇌 건강에도 결정적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뇌에 나쁜 물질이 쌓이고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잘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스트레스도 잘 견딥니다. 노후의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 거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수면을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한 번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가장 기본이 바로 잠입니다. 돈 안 들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건강법이 바로 숙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방을 어둡게 만들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일찍 저녁을 드시고 같은 시간에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1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잘 자고 있구나. 낮에 피곤하지 않네.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고 하루가 기대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숙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병원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프지 않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잘 자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는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